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흥행몰이를 했던 북일의 아파트 단지를 두고 건축비와 토지 비용 등이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남북 간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협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며 최근 청약 흥행몰이에 성공한 북일의 아파트 단지를 두고 건축비와 토지 비용 등이 과하게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 전망이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 짓는 힐스테이트 북일에 지난주 1순위 청약에만 7만 2천 명이 몰렸고 청약 당첨 가점도 최고 79점에 달했습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덕에 흥행에 성공한 겁니다. 이 단지는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0개로 늘리기로 한 뒤 처음으로 분양한 곳입니다. 경실련은 오늘 서울 해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 북일의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주택업자와 건설사가 약 2,300억 원을 더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830만 원, 토지비가 918만 원, 건축비가 912만 원입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3.3제곱미터당 적정 분양가는 1,264만 원으로 건설사가 566만 원 비싸게 분양한 겁니다. 특히 건축비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사비 내역과 동탄 이신도시 민간아파트 분양가 심사 자료를 통해 책정한 적정 분양가의 2배 수준입니다. 기본형 건축비가 과도하게 높아서 건설사들의 고분양을 부추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원가 공개가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다른 금액이 공개되다 보니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토지 비용도 앞서 같은 지역에 분양한 위례포레자이보다 과하게 부풀려져 413억 원가량을 더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기내TV 유민호입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했습니다. 금호그룹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47%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왔다며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모두에게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이라 여겼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남북 간 대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기대됐던 대북 특사 등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에 조만간 가시적인 남북 경협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남북 경협 관련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4차 정상회담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남북 간 대화 재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북한도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수보회의가 무엇보다 주목받은 것은 대북 특사 파견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재개를 언급한 이후 국내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지난 12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대북 특사로 파견된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대북 특사 파견이 공식화되지 않으면서 대북 관련주들은 실망감이 반영된 모양새입니다. 오늘 관련주인 에코마이스터, 누리플랜, 신원, 한일시멘트 등 대북 관련주들 대다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누리플랜은 전 거래일 대비 3.82%, 한일시멘트는 3.21% 하락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가 남북 대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중국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화장품주의 성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동반 상승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화장품주는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클리오 12.86%, 아모레지우 7.86%, 아모레퍼시픽 7.57%, 아모레지 6.92%, 글로벌 텍스프리 6.67%, 제이콘텐트리 6.64%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2조 1,656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9.5% 증가하면서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개월 연속 최대치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특히 중국 보따리상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면세점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면세 내에서도 업종별로 화장품 섹터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인바운드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구간이어서 계속 좀 좋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ODM사들은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좀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135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중국 측과 관광 분야 차관급 회담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티몰 글로벌이 최근 국내 중소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점 설명회를 여는 등 K-뷰티의 중국 진출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화장품주 가운데서도 헬스앤뷰티 점포와 홈쇼핑, 온라인 유통망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ODM 업체를 추천했습니다.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온 등이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 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 결제 시스템 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오늘 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 기준을 논의해왔습니다. 실무협의회는 5월에서 10월 전산 시스템 구축 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됩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원에서 500원의 10분의 1 수준인 40원에서 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 정착을 위해 혁신 서비스 개발과 충분한 설비 증설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면서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역 개편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유통기업과 협력 관계를 적극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알리바바 티몰에 이어 이번엔 베트남 국영방송과 베트남 최대 유통기업인 푸타이그룹과 협약을 맺어 우리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문을 열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의료 미용기기 업체인 휴먼드림.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써왔지만 중소기업 혼자 감당하기엔 마케팅과 해외 유통 바이어와의 만남 등 헤쳐나가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마케팅 부분에서 가장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자금도 많이 들고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만나기 어려운 이런 큰 그룹들하고 매칭이 이루어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처럼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해외 판로 확보에 나섰습니다. 중진공은 베트남 국영방송과 현지 최대 유통기업인 푸타이그룹과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은 베트남 국영방송을 통한 홍보와 푸타이그룹이 가지고 있는 슈퍼 등 유통망을 활용할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 열풍 등에 힘입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기대가 큰 시장입니다. 베트남은 한류 열풍의 선도 국가로서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입니다. 약 70개 되는 케이블 TV를 통해 한국 제품 우수성을 알리고 상품성과 기술력이 있고 가격이 실용적이면 누구라도 진출할 수 있는 블루 오션 시장이고 국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달 중국 알리바바 티몰과도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중진공은 브랜드 인지도는 낮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이 해외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계속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G U+가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앱 설리번 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설리번 플러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시각장애인 음성 안내 앱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정확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식된 이미지와 주요 단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최적의 문장을 조합하는 이미지 캡셔닝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설리번 플러스 앱으로 탁자에 놓여진 펜을 촬영하면 탁자 위 펜과 같은 사물 관련 주요 단어를 종합해 탁자 위에 펜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설리번 플러스는 통신사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LG U+ 고객에게 데이터 걱정 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데이터 무료 혜택도 제공합니다. 앞으로 통장이나 비밀번호 없이 손바닥 정맥만으로 예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손으로 출금 서비스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통장이나 신분증, 카드, 비밀번호 없이 손바닥 정맥만으로 은행 창구와 자동화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생체 정보를 암호화해 분산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국민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창구 거래 시 통장이나 인감 없이는 예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현행은행법 감독 규정 탓에 그간 출시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맥 인증 방식이 보안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가 비조치 의견서를 내 상용화가 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창구에서도 손바닥 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 노령 고객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또 법령 개정이나 실제 시행 시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만큼 유권 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국내 청년들에게 믿을 만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 취업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3일간 부산,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5곳을 돌며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첫 번째 설명회에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 우리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코트라가 외국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편 코트라는 이번 설명회와 연계해 다음 달 말 서울 코엑스에서 200여 개 해외 기업 인사 담당자가 방한해 우리 청년들과 직접 면접 자리를 갖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오늘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한 의류도매업 기업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참여해 대기업은 실패를 용납해도 중소기업은 작은 실수 하나 용서가 되지 않는 사회가 아니었나 싶다며 캠코 등 공공기관에서 자금을 넉넉하게 조성해 중소기업에 지원해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LPG 부품 생산기업 D사 대표 역시 지난 2017년 캠코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재무구조가 개선됐지만 운영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출범한 경제정책 싱크탱크 국가경제자문회의의 김진표 의장은 융자 위주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으로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문창혁 캠코 사장 역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경영위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 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본격 회의에 앞서 국가경제자문회의 국회의원과 분과위원들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위치한 회생 절차 종결기업과 화상 연결해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올 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악이었다고 합니다.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리터당 44.6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치는 작년에 비해 무려 131%나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답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제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하시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바꾼 경제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이 요즘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시간대 미세먼지를 잡아주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실제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찾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식물이나 분말 등 공기를 맑게 해준다는 제품을 찾아 사는 것은 물론이고요. 의료용 산소까지 사서 마시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가을부터 올봄까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산소캔 판매가 지난해 대비 거의 2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산소캔은 천식 환자 등을 위한 의료용 제품임에도 숨쉬기 어려워지면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 발생이라는 산소캔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저도 산소캔을 사서 좀 사용하는 사람인데요. 신선한 산소가 고농도 압축되어 담겨 있어서 코에도 즉석에서 들여 마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도 산소캔을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호흡기가 좀 약하신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바로 호흡기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를 가급적 덜 들이마시기 위해서 초미세먼지 경보나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은 가급적 외출을 안 하고요. 만일 외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세먼지 마스크를 씁니다. 이 마스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꼭 쓰고 또 물을 많이 마셔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엔 산소를 배출하는 분말형 공기정화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미세먼지 덕분에 대목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M마트는 고객들이 마스크 판매를 하고 있느냐, 야 이게 도대체 어디에 진열돼 있느냐라고 많이 묻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동선에다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진열하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트의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서 이 미세먼지가 경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죠. 당장 가전제품 시장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가전제품들이 판매 1순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A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에서 3월 27일 미세먼지 관련 가전용품 판매량을 보니까 2016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245%나 늘었다고 합니다. 공기청정기 판매량은 2016년보다 무려 5배나 더 팔렸고요. 또 미세먼지 탓에 빨래를 햇볕과 바람만으로 자연 건조하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의류관리기와 의류건조기도 아주 필수 가전제품으로 잘 잡았거든요. 3년 전보다는 각각 21배, 18배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문가들은요, 가정에서 TV나 냉장고 소비보다는 오히려 공기청정기, 의류관리기, 의류건조기를 더 많이 장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기가 나쁘다 보니까 야외에서 타는 자전거의 판매가 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경제 지표를 바꾸고 있다, 이런 말이 실감이 갈 정도입니다. 네,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캔이나 분말정화제를 사용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쿠팡이 작년 4조 4,22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2017년 40%에서 작년 65%로 뛰었습니다. 영업 손실은 1조 97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전국 12개 지역에 물류센터를 24개로 늘리고 2만 4천 명을 직간접 고용했으며 인건비로 9,866억 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정까지 주문하면 다음 날 배송되는 로켓 배송 상품 품목수를 500만 종으로 늘리고 작년 10월부터는 자정까지 주문한 신선식품을 오전 7시 전에 배송하는 로켓 프레시도 론칭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한 해 평균 140만 원 정도를 경조사비로 지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인맥 관리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로 응답자 중 74.3%가 경조사 참석을 꼽았습니다. 한 달 평균 경조사 참석 횟수는 1.6회였으며 한 번 갈 때마다 내는 경조사비는 평균 7만 3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이면 약 140만 원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특히 기혼 직장인의 경우 한 해 평균 경조사비가 164만 원으로 미혼 직장인 지출액 117만 원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한편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경조사 참석에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고 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서울 20도,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기순환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로 활동하기 좋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날도 포근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20도,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다시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화재 사고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강릉 2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전주, 대구가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아침 기온 2자릿수를 기록하며 한결 포근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